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7번 타는 말도 안 되는 황금 연휴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AI 박람회 영상이라면 보통 놀라운 기술부터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번 영상은 단순히 기술과 제품을 나열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황금 연휴에 제가 선택한 건 여행이라기보다는 AI 산업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작은 기획이었습니다. 여러분, AI 아시아 허브는 어딜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AI 아시아 허브가 왜 싱가포르인지 직접 몸으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화려한 기술보다 그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환경과 구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도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소 저는 아세안 지역의 스마트 시티, 모빌리티, 데이터 인프라 같은 미래 산업 흐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미 여러 글로벌 지표가 싱가포르를 가리키고 있었죠. 디지털 경쟁력, 글로벌 인재 밀도, 도시 단위로 계획된 인프라의 완성도까지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면 싱가포르가 왜 AI 아시아 허브로 불리는지 자료보다 더 분명히 보일 것이라고요. 그런데 둘러볼수록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이 도시가 계속 성장하려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 사실 조호르바루에 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가진 토지와 전력의 한계, 그리고 빠르게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 수요. 그 흐름은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로 약 45분 거리. 조호르 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의 설계, 늘어나는 주거 수요, 그리고 자동화된 양국 출입국 시스템까지. 제게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는 관광지라기보다는 산업이 확장되고 있는 지점처럼 보였습니다. 해외 참관객 기준에서도 전혀 어렵지 않도록 준비된 행사라는 점이었습니다. 행사 전부터 안내 메일이 꾸준히 도착했고 입장용 QR코드도 여러 차례 재전송됐습니다. 참관객의 이동과 실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미리 줄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모바일 앱 설치를 요청하는 안내 메일도 사전에 도착했습니다. 이 앱은 단순한 일정 확인용이 아니었습니다. 등록 단계에서부터 참관객 정보와 관심 분야를 입력하고 다른 참관객과 기업 정보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도착하기 전부터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중심으로 둘러볼지 동선과 교류 계획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바일 맵을 통해 화장실과 부스 위치 같은 공간 정보는 물론 컨퍼런스의 진행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세대가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세대라면 이제 다음 세대는 AI를 기본 전제로 태어나는 세대일 텐데 첨단 기술을 이야기하는 행사에서 모바일 기반 안내가 없다면 그건 준비 단계에서 이미 설득력을 잃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박람회는 기술뿐 아니라 기술을 전달하는 방식까지 기본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장소는 마리나베이 샌즈였습니다. 상징성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 사용성까지 잘 고려된 장소였습니다. 화장실은 쾌적했고 동선은 복잡하지 않았으며 연사의 목소리가 소음에 묻히지 않도록 헤드셋도 기본으로 제공됐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쌓이면서 하나의 인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한 행사다.
규모 역시 상당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업들답게 부스조차 2층 구조의 금속 프레임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기술을 아이처럼 즐겁게 바라보는 한국 참관객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기능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보다 방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느낀 AI는 더 이상 명령을 기다리는 도구라기보다는 업무 단위로 역할을 위임받는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하나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업무 흐름 전체 안에서 판단과 실행을 맡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도 자연스럽게 달라졌습니다. AI로 무엇을 할 수 있나가 아니라 이 일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였습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라기보다 생산성과 품질을 확장하기 위해 일의 일부를 함께 맡기는 파트너로 제정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AI를 써볼 수 있을까라고 묻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산업 현장 안에서 AI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걸 느꼈습니다. 싱가포르 AI 박람회는 전반적으로 잘 구성된 행사였지만 굳이 구조적인 관점에서 아쉬운 점을 꼽자면 몇 가지가 보였습니다. 먼저 휴식 인프라입니다. 행사 규모에 비해 앉아서 정리하거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고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하는 참관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식사 공간도 비슷했습니다. 테이블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서서 식사하거나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반복됐습니다. 다음은 해외 참관객에 대한 배려 측면입니다. 해외에서 바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참관객도 많은데 캐리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동선과 체력 소모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완전히 글로벌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부는 현지 중심으로 설계된 행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지능형 경제로 도약해가는 과정을 단편적이나마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준 높은 연사들의 비전을 공유받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온 혁신 인재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경험이 의미 있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관점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호텔이 출장용인지 가족 여행용인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인지 직접 묵어보고 판단해봤습니다. 같은 비즈니스 클래스라도 나라와 항공사가 바뀌면 경험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창이 싱가포르 항공 라운지부터 싱가포르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호치민 르사이곤의 라운지, 아나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비싼 게 좋은 선택이었는지 그 결과를 담아보겠습니다. 이 여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